안녕하세요. 이지앤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정규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의 그 성질과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트랜지스터의 성질과 개념을 이해한다면 전력전자공학에서 변압기가 이와 같이 존재했을 때 그 회로를 매우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변압기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이와 같은 자성체, 여기서는 코어가 되겠죠. 이와 같은 코어에 1차 권선을 이와 같이 감는 것, 이것을 인덕터라고 하겠습니다. 권선을 하나 더 감는다면 트랜스포머가 되겠죠. 하나 이상을 감는 이와 같은 소자를 트랜스포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랜지스터의 아이디어란 특성은 무엇이죠? 아이디어란 특성이 이해가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권선을 감았을 때 1차 측에 전류를 흘려주면 어떻게 되죠? 전류를 흘려준다면 이 아이원 전류에 의해서 이와 같이 자장이 생기게 되겠죠. 바로 인덕터와 같은 이러한 자장이 생기겠습니다. 자장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다면 2차 측에 이와 같은 권선을 하나 더 감아주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2차 측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저항과 같은 소자를 부셨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I와는 전류를 이와 같이 흘려준다면 플럭스가 파이1이 생기겠고요. 파이1을 상쇄할 수 있는 전류가 2차 측에 흐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흐르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1차 측에서 생성된 자석이 2차 측에서 소멸되도록 하는 전류가 이와 같이 흐르겠습니다. 이것이 변압기의 기본적인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됐을 때 이상적인 변압기 내에서는 이와 같은 자성체 내에 자석이 존재하지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입력 전류와 출력 전류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바로 전류 아이온이 흘렸을 때 자석을 파이1이라고 한다면 이 자석이 2차 측에 의해서 모두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I1에 의한 자석과 I2에 의한 자석이 같고 그 방향이 반대여야 되기 때문에 I2는 n분의 I1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질이 기본 성질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장이 같은 자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압은 어떻게 되죠? 전류가 이와 같이 n분의 I1이 되기 때문에 전압은 nV1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때 n은 1차 측의 권선수와 2차 측의 권선수의 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성질은 무엇이죠? 바로 1차 측의 전압과 2차 측의 전압이 자장에 의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바로 이 권선의 전압은 1차 측과 2차 측 아무런 관련이 없겠습니다. 즉 1차 측의 이 밑에 전압이 1000V라고 해도 2차 측에는 이와 같이 그라운드와 연결되면 2차 측의 단자 전압은 0V가 되겠죠. 이와 같이 1차 측의 전압과 2차 측의 전압은 무관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전압 차이만 NV1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질을 트랜스포머의 아이솔레이션, 전기적인 분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트랜스포머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V2는 NVI이 되는 것과 전기적인 분리를 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인덕터와 다른 점은 무엇이죠? 인덕터는 권선이 이와 같이 한 개만 연결을 하고 전류를 이와 같이 흘렸을 때 자장이 이렇게 생겼었죠. 그런데 이 자장은 에너지로서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인덕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IL의 제곱이 됐었죠. 또한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이와 같이 됐었습니다. 즉, 인덕터에는 에너지가 저장되지만 아이디얼 변압기에는 자장이 저장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디얼 변압기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1차 측의 권선수가 N1, 2차 측의 권선수가 N2일 때, 즉 N1분의 N2가 N일 때 출력전압 V2와 V1의 관계는 V2는 NV1이 되겠습니다.
한편 2차 측에 이와 같은 회로가 형성됐을 때 1차 측 권선 I1에 의한 자장이 2차 측에 의한 자장과 상쇄되어야 되는 전류 I2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I2는 N분의 I1이 되겠습니다. 한편 1차 측의 단자 전압과 2차 측의 단자 전압은 서로 관련이 없겠습니다. 즉 아이솔레이션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질을 정기적인 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압 차이는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트랜스포머의 성질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인덕터와 다른 점은 인덕터는 권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석을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2분의 1 Li1의 제곱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인덕터와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번 차트에서는 변압기의 이상적인 특성에 의해서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를 한 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코어에 전류 I1을 흘렸을 때 I2가 흐르고 이때 전류 I2는 N분의 I1이 되고요. 전압이 V1이 걸렸다면 V2 전압은 NV1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V1에 의한 1차 측 전류가 실제적으로는 I1에 더해져서 흐르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 I1과 I2는 자석을 만들게 되겠고요. I1에 의한 자석은 2차 측 자석에 의해서 상쇄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IM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석은 어떻게 되죠? IM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석은 그대로 코어에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너지도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석에 의한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바로 2분의 1 Lm IM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때 IM은 1차 측에 더해진 전류가 되겠고요. 이때 Lm은 코어의 등가적인 인덕턴스가 되겠습니다. 전류 IM에 의한 인덕턴스가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인덕턴스를 LM이라고 하면 LM을 트랜스포머의 1차 측에 이와 같이 넣어줘도 되겠습니다. 즉 이상적인 변압기에 인덕턴스가 옆에 붙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LM은 트랜스포머의 마그네타이징 인덕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압 V1과 LM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이것은 인덕터가 되기 때문에 LM DT분의 DIM은 V1의 관계가 성립되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변압기에 인덕터가 추가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인덕터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어떻게 되죠? 이상적인 변압기에 의해서 이와 같은 전압 전류의 관계식이 있겠고 아이솔레이션이 되는 것이 중요한 성질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추가되는 성질은 그렇다면 무엇이 되죠? 바로 아이디얼 변압기의 병렬로 인덕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 상태에서 변압기에 걸리는 평균 전압은 0이 돼야 되겠습니다. 0이 안 된다면 이 인덕턴스의 계속 전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정상 상태에서 변압기에 걸리는 전압은 0이 된다. 이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즉 순수한 교류 전압만 변압기에 인가해야 된다. 이러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바로 인덕터와 동일한 특성이 되겠죠. 그렇다면 1차 측에서 본 마그네타이징 인덕턴스는 어떻게 구하죠? 바로 2차 측을 연결하지 않았을 때 인덕터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차 측을 이와 같이 오픈하고 1차 측에서 인덕턴스 LM을 만약에 우리가 측정한다면 이 LM이 바로 마그네타이징 인덕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차트에서는 트랜스포머의 설계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바로 2분의 1 LM IM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그네타이징 인덕터의 전류가 변압기 설계에 의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마그네타이징 인덕턴스도 설계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한편 V1 전압의 변동에 따라서 전류 IM이 변동한다면 어떻게 되죠?
바로 히스테리시스의 손실이 있겠습니다. 인덕터에서 살펴본 히스테리시스의 손실과 동일한 것이지요. 따라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결정해 주는 것은 IM과 F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IM을 결정해 주는 것은 V1이 되겠죠. 따라서 변압기의 교류 전압이 트랜스포머의 중요한 설계 요소가 되겠습니다. 한편 I1과 I2 전류, 권선의 굵기를 결정하겠죠. 또한 턴수도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변압기의 설계 요소는 바로 이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한 변압기의 설계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